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의 분위기가 좀 잘 좋지 못하죠. 현재도 1%대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도 분위기 좀 침체돼 있습니다. 오늘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이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짚어주세요.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이제 호전이 나타나면서 그 연준의 그 긴축 우려가 좀 더 작용을 해서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마감을 했고요. 굿뉴스가 이제 배드뉴스가 된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110포인트를 돌파한 지가 좀 됐고, 이제 연중 채권치를 계속 갈아치우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술 성장주들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9월 FOMC 때 그 75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그 달러 원 환율이 1384원까지 또 연중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한 상황이라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3,600억, 그리고 양시장에서 이제 코스피에서 2,200억, 코스닥에서 900억 이상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차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선물 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내일이 그 연휴죠. 추석 연휴 바로 전날 마지막 거래이면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선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좀 일단은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그 선물 쪽에서는 다소 이제 그 지난번 옵션 만기일 이후로 지난주에는 상방으로 이제 매수로 8천억 정도 쌓아놨다가 지금은 오늘 매도까지 해서 한 8천억 정도 매도로 좀 선물 쪽에서 구축을 한 상태라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보는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고, 장중에 이제 그 나스닥 선물, 미선물이 좀 낙폭이 확대됐던 것도 국내 증시 낙폭 확대 영향이 있는데, 9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단기 저점 잡고서 좀 다중 바닥을 만들면서 낙폭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오전 장 초반보다는 약간 낙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라서 이게 나스닥과 미선물과 좀 같이 움직이는 지수 흐름인데, 외국인들 선물이 지금 오늘 한 3,500억인데 5천억 이상 넘어가는지 여부는 오늘 좀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내일의 변동성이 오르기 미리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미리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일단 자동차 종목들 위주로 포진돼 있고요. 기아는 10거래일 연속, 현대차는 15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수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공장 착공 그대로 간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와 현대 로템까지도 발견됩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좀 큰 폭으로 매도하면서 오늘 주가 자체도 좀 한 번 더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가는데 차익 실현에 주목합니다. 하나금융지주나 포스코케미칼, 카카오까지 현재 외국인 팔자 기조 취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종목 1위는 오늘 기아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 가장 강하게 봤습니다. 하나솔루션 포함해서 현대제철과 DLENC, 코스모 신소재까지 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포함해서 LG전자와 OCI까지 현재는 팔자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들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두 종목 주목해 볼까요? 오늘 완성차 쪽에 외국인 매수 1위면 그 프로그램 매수까지 1위 기아 차량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 한 6위에 있는 현대 로템 두 종목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기아차 쪽에서는 지금 뉴스가 나온 게 그 600조 시장의 그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다는 뉴스가 나왔고, 독일의 그 스타트업 기업이 앙코르와 맞설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동사가 이제 그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해서 유럽 쪽에서의 폐배터리 시장 봉사가 진출했다는 것으로 오늘 이제 그 종목들 상승 종목 쪽에 강한 섹터를 보면은 폐배터리 쪽이 좀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그 에코프로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그 성일 하이텍 세비캠 이런 그 폐배터리 관련 섹터가 강한데, 기아가 어쩌면 그 새로운 폐배터리 관련 종목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8월 29일에 이제 폴란드와 그 KF 전차 그 4조 5천억 규모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는데 2차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 쪽과 2차 계약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와서 방산과 완성차 쪽에서 종목을 뽑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와 좀 함께 엮이는 모습이고 현대로템은 여전히 이 수출 계약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두 종목들 가운데 더 매력적인 위너 종목 꼽아주세요. 네, 환율이 워낙 강세니까 환율 수혜지로 부각되는 이제 현대 롯데 그 기아를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현대차랑 그 기아가 이제 환율 세조를 좀 부각이 좀 되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그 IRA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와 이제 상당히 이제 진지하게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좀 얘기 나와서, 그 IR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우려를 좀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나온 뉴스는 그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인 그 앙코르와 그 소니 자쿠손 유팩트 시장에 그 폐배터리 시장에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유럽에서 판매한 그 전기차를 대상으로 수명이 다한 그 전기차 배터리를 앙코르에 공급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유가 그 폐배터리 수거 비율과 리사이클 원료를 의무화를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내년에는 폐배터리 회수율이 45%, 2025년도에 65%, 2030년까지 70%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당연히 중요할 건데 이게 자동차 업체들한테 폐배터리 관련 의무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아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라서 향후에 요 리사이클에 뭐 당연한 얘기죠. 배터리, 전기차 생산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다시 리사이클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들한테 당연한 이제 의무가 될 건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붙을 수 있겠다 봐서 오늘은, 기아차를, 위너 종목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시장에다 더해서 최근에 환율이 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아가 확실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볼게요. 네, 현재 고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 1위 종목은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1승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여전히 관심권에 있고요. 폐배터리 중에서는 세비캠은 외국인 매수, 그리고 성일 하이텍은 급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뉴프렉스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이 XR 기기에 대한 수혜 주로 꼽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KG 이니시스 좀 눈여겨보시면 애플페이 관련 모멘텀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차익 쪽에 주력을 합니다. 현대바이오와 BH까지 현재 팔자세 기조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뉴프렉스라든지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까지 애플 관련 모멘텀으로 안고 있는 종목들 나타나고요. 미래나노텍, 대부 마그네틱 같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하는 쪽에서는 이 유럽의 종양학회를 앞두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런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ABL 바이오 포함해서 아래쪽으로는 LX 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우주 일렉트로, 메디콕스까지 현재 팔자세입니다. 네, 부장님,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어떤 종목, 두 종목 볼까요? 오늘 뭐 1승과 뉴프렉스 말씀드리겠고요. 예, 월요일 날은 JYP 엔터를 했기 때문에 오늘 JYP 엔터를 하지 않고 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승은 지금 뭐 연일 신고가 흐름인데 그 LNG 재화기 설비 이제 그 동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다소 좀 이게 좀 주가 흐름은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기관이 좀 땡긴 종목인데 어제 오늘 투신 쪽에서는 사실상 차익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매수 접근은 좀 어렵고요. 그냥 특징주 정도로만 보시고 뭐 갖고 있으시다면 저는 1등 같은 경우는 그냥 차익 관점에서 좀 매도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뉴프렉스가 이제 이것도 또 급등 종목입니다. 그 XR 기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붙어서 뭐 선익 시스템과 더불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신규 그 XR 기기가 이제 내년 1분기 출시를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부터 양산 가능성이 있어서 요게 이제 FPCB라든가 부품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 뉴프렉스가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과열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좀 매수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오늘은 이제 좀 과열된 종목 두 종목 뽑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좀 모멘텀들이 많이 반영된 종목들 위주로 좀 함께 봤는데 그래도 위너 종목 한 가지 골라주세요. 네, 그 뉴프렉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뭐 그 매도 기관들이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 1분기 애플이 XR 기기 이제 신규죠, 신규 XR 기기를 지금 출시 예정인데 여기도 뭐 램 같은 경우가 기존의 6기가에서 지금 12기가까지로 올라갈 것이고, 내년 1분기 생산이기 때문에 올해 11월 10일 경에는 양산이 좀 필요해서 부품 업체들한테 발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뭐 VR 기기야 FPCB랑 생심 부품을 이제 동사가 이제 뉴프렉스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이 붙는 상황이고, 그 XR 기기 출하량이 작년에 1,100만 대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 1억 500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그 시장 조사기가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메타 플랫폼도 포함해서 이 XR 기기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이제 다소 이제 선발된 측면도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 타이밍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매도로 돌아설 수 있는 구간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프렉스 관련 모멘텀 설명해 주셨는데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면서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위너 종목 두 가지는 기아 그리고 뉴프렉스 이렇게 양 매수세에 들어오는 종목들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